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알아준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 같다. 나는 요즘 부장 사모와 일이 있었다. 그리고 큰 상급을 받았다. 이 비밀을 써리모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주말에도 나가면 어떻게 해? 주말은 쉬라고 있는 거야. 그래도 부장이 같이 가자는데 어떻게 하냐? 봉급받는 사람은 종이야. 내년에 승진하려면 회사에 충성해야 해. 그래야 태어날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 노릇할 수 있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부장이 가자면 가야 돼. 미안해. 집에서 잘 쉬고 있어. 내가 전화할게. 만삭인 아내는 오른손은 배를 감싸고 왼손은 허리를 받치고 현관으로 마중 나오며 볼멘 소리를 했다. 정말 가기 싫었다. 부장 때문에 낚시, 도구와 잠바까지 다 샀다. 와이프는 돈 벌어먹기 되게 힘드네. 집에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취미 생활에 부하 직원을 끌어들인다고 불평했다. 사실 나도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부장은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산다. 자기를 태워서 가면 좋겠다고 해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부장님 집으로 향했다. 부장의 취미는 낚시인데 혼자 가려고 하니 사모님이 위험하다고 난리라고 한다. 그래서 대리인 나를 데리고 가려고 온갖 가머니설로 꼬여냈다. 나는 내년에 있을 승진 심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승낙했다. 아가야 아빠가 이렇게 산다. 꼭 승진해서 우리 애기 필요한 물건 다 사줄게. 꼭 두세 벽부터 차를 몰고 부장이 사시는 아파트에 갔다. 부장은 나를 보고 빙그레 웃었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분이 서 계셨다. 내려서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 내 와이프야. 같이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같이 가게 됐네 라고 말했다. 사모님도 낚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어서 출발하자고. 부장은 그렇게 좋아하는 낚시를 가면서 심기가 뒤틀린 듯 신경질적으로 차에 타며 말했다. 아마도 사모가 같이 가겠다고 우겨서 따라 나선 모양이었다. 정 대리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아요. 와이프가 싫어하겠다 아니에요. 뭐 간만에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 쐬고 좋죠. 뭐 사모는 차를 타며 나에게 미안한 듯 말했다. 사모는 부장과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랑 나이가 동갑 정도 될 것이다. 부장 사모는 오랜만에 낚시를 간다며 설레는 표정이다. 멜빵 치마에 스니커즈를 신고 하얀 면 티를 받쳐 입은 것이 옷도 캐주얼하게 입은 게 마치 20대 같았다. 딱 봐도 볼륨 있는 몸매였다. 우리는 낚시터에 도착했고 부장과 부장은 텐트를 치고 낚시대를 들이왔다. 그곳은 사람들에게 별로 안 알려진 낚시터여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부장이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알고 있다며 안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갔다. 그곳은 주변엔 아무도 없는 자리였다. 자, 낚싯대 던져놨으니 우린 술이나 한잔하고 쉬고 있으면 고기들이 막 달려들 거야. 술이나 한잔하자고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낚시터에 오니 좀 기분이 나아졌는지 부장은 술 마시자고 서둘렀다. 부장은 워낙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진탕 술부터 먹어 인사불성이 되어 낚시터를 빠져나오는 일이 빈번했다. 낚시를 온 것인지 술 마시러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사모는 아이스박스에서 집에서 챙겨온 안주거리를 꺼냈고
셋은 둘러앉아 술을 마셨다. 나는 운전을 해야 하니 먹는 신용만 내야 했고, 부장이 거의 혼자 술을 마셨다. 사모도 가끔씩 술잔에 입을 댔지만 많이 마시지는 못했다. 사모는 술이 무척 약하다고 했다. 부장은 소주 3병을 혼자 비우고는 술 기운이 오르는지 자야겠다며 텐트로 기어 들어갔다.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아직은 고기들이 몰려올 때가 아니니까 나 한숨 자고 일어날게. 둘이서 낚싯대 안 떠내려가게 잘 지켜봐. 잠시 후 텐트 안에선 부장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텐트도 흔들리는 듯 했다. 부장은 술 마시고 잠이 들면 지진이 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에이구 또 술 마시고 이기지도 못할 거. 집에서 잠이나 주무시지. 항상 이런 패턴이라니까. 사모는 텐트 안에 부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사모는 나에게 말을 건넸다.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8개월이에요. 그렇다면 정 대리님도 요즘 호랍이 신세겠네요. 그쵸? 네. 손만 스쳐도 아주 발작 버튼 누른 것처럼 민감하게 대하니까요. 사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돌려 호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 말이다. 부장은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처럼 젊고 아름다운 와이프를 둬서요. 젊은 와이프를 두면 뭐해요?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데. 사모는 말에는 뼈가 있었다. 나는 정색하고 대답하는 사모의 말에 분위기가 무척 어색해졌다. 왜요? 부장이 밤에 좀 소홀하신가 봐요. 연애할 때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무척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아 참에 남자친구 만들어야 될까 봐요. 라고 말했다. 사모는 아까 마신 술의 힘을 빌어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사모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정대리님 앞에서 별얘길 다 했네. 아줌마 티티 내고 있었네. 미안해요. 잊어버려요. 하고 말했다. 나는 옛말에 과부맘 호라비가 안다고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사모는 몸을 쫙 펴면서 겨드랑이를 몇 대 치는데 저렇게 젊고 몸매도 좋은 마누라랑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야지.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서 잠만 자고 마누라를 외롭게 만드는 부장이 참 한심스러웠다. 저런 여자가 내 마누라라면 밤새도록 사랑을 나눠도 모자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모는 여기 화장실은 어디죠? 여기서 꽤 멀어요. 그냥 저 수반에 가셔서 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네요. 사모는 내 말대로 숲 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사모의 뒷모습을 보며 내 무기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도 임신한 와이프와 못한 지 몇 달 되는데 말이다. 그때 사모가 들어간 숲 안에서 짧은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는 돌에 걸려 넘어졌고 종아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모는 종아리에 난 피를 만지며 인상을 찌푸렸다. 나는 얼른 손수건을 꺼내 종아리에 난 피를 닦아보았다. 사모를 부축해서 자리로 돌아왔다. 비상약통을 꺼내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줬다.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났는데 지혈이 잘 됐네요. 여기서 좀 쉬세요. 그래요. 너무 놀랬어요. 정 대리님은 손수건도 갖고 다니고 준비성이 참 좋네요. 정 대리님 와이프는 좋겠다.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자상하니까 말이에요. 사모는 내게 밝게 웃으며 보이며 말했다. 사모는 그런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남자는 항상 새로운 여자를 원한다면서요?
라고 물었고 나는 순간 머쓱해져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모는 나를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온기가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다. 그 순간 사모는 미안해요. 내가 잠시 미쳤나 봐요. 오늘 기분이 이상해서 사모님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라고 용기 내서 말했다. 미안해요. 오늘 일은 정 대리님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네. 사모는 걷어 올린 바지를 내렸다. 사모 표정을 보니 상처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는 듯했다. 잠시 늑대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부장이 언제 잠을 깰지 몰라 성급하게 일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장은 소주 냄새를 풍기며 일어났고 와이프가 넘어져서 피가 났다는 말에 서둘러 짐을 챙겨 집에 가자고 했다. 부장은 왜 따라와서 넘어지기나 해? 낚시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야? 라고 툴툴댔다. 곧이어 그러게 집에 있으라니까 굳이 따라와? 정대리에게 미안하지도 않아? 라고 사모를 타박했다.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나? 다친 사람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부장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모는 정말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짐을 챙겨 들고 차에 탔다. 백미러로 사모의 얼굴을 보니 참 우울해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에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짙게 드리워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문득문득 나는 사모의 따뜻한 손이 생각났다. 그리고 부장이 사모를 외롭게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어느 날 정대리, 나 부탁이 있어. 뭔데요? 부장은 퇴근하려는 나를 불러 세우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부동산 서류인데 오늘 집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왔어. 퇴근하고 바로 가야 해서 집에 갖다 줄 수 없네. 자네가 퇴근길에 우리 집 우편함에 좀 넣어줄 수 있지. 나는 서류를 받고 가는 길에 넣고 가겠다고 대답했다. 부장은 상가집에 간다 하지만 아마도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마음껏 공짜 술 마시러 가는 것이 분명했다. 저렇게 술독에 빠져 사니 와이프가 외로워하지. 나는 부장의 집으로 향하며 이 서류를 우편함에 넣을지 집으로 직접 갖다 줄지 갈등했다. 부장 말대로 우편함에 넣으면 간단하지만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부장의 집 앞에 도착했고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사모가 나왔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의 그녀가 더욱 청초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멈칫하며 수줍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남편에게 전화 받았어요. 갖다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시면 제가 내려가서 꺼내와도 되는데요. 라고 말했고 나는 다리 다친 것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야죠 하고 말했다. 사모는 머뭇거리고 있다가 잠시 들어오실래요? 차 한잔 하세요 라고 말했고 아무것도 못 사왔는데 어쩌죠? 라고 말하자 뭘 사와요? 서류 심부름 해주셨는데 완전 감사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부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공주풍의 홈드레스를 입고 부엌에 서 있는 그녀를 보니 소시지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하나도 목마르지 않아요.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얼른 나와요. 그때 내가 외롭다고 말해서 이러는 거예요. 내 손을 뿌리친 사모의 손을 다시 부여잡고
애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 요즘 당신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낚시 갔던 날 본 당신의 외로운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창문에 커튼을 쳤다. 그리고 나를 보고 말했다. 내 생각 많이 했다고요.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결심했다는 듯이 나를 보며 당신이 진짜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서며 확신에 찬 얼굴로 대답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나도 고백할게요.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은 정대리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사랑을 나눴다. 일을 다 치르고 사모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낚시 간 날 내가 왜 당신의 손을 거부했는지 알아요. 언젠가 당신이랑 만날 수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부장 일정은 꽉 잡고 있으니까. 자기 만나러 자주 올게. 그런데 자기야, 정말 최고다. 앞으로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하지 말아야겠어. 그녀는 몸을 일으켜 웃음을 지었다. 집에서 무거운 몸으로 엎드려서 잠도 못 자고 있을 마누라를 생각함 미안했지만 나는 이 순간 사모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그리고 부장이 바쁜 날에 연락을 했다. 나는 퇴근 전에 사모를 만나러 갔고 사모는 밝은 미소를 나를 반겨줬다.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한 점을 채워줬고 그렇게 1년이나 만났다.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